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치 해석 11장 고차 미분 방정식의 초기치 문제 그리고 비선형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은 미분 방정식은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함하고 있는 도함수의 최고 개수를 따서 n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차 미분 방정식 혹은 고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 2개 도함수 이상의 n차, n개 도함수가 있다라고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러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고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차 미분 방정식을 변형을 해서 1개 도함수로 1개 상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개 상미분 방정식 혹은 고차 상미분 방정식의 수채법을 말씀드리면은 2개 상미분 방정식은 시간에 대해서 유한차분법으로 물론 풀 수는 있습니다. 물론 풀 수는 있지만은 유한차분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 경계치 문제에서 배웠듯이 코드가 복잡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1단계법과 다단계법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개의 상미분 방정식을 1개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교과목에서도 아마 배우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방법을 바로 차수 축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차수 축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 상미분 방정식을 1개 상미분 방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수치 해석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업수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수치 해석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게 연립 상미분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x 더블 프라임 플러스 cx 프라임 플러스 kx는 이퀄 ft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을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은 차량 진동학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해석 혹은 시스템 동력학에서 흔히 MCK 시스템, 질량 감쇄 강성 시스템으로 이런 방정식을 좀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정식을 풀 때는 원래는 초기 조건 그냥 x0와 그다음 x'0 그래서 초기 조건을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러한 방정식은 이제 2개 상미분 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을 1개 상미분 방정식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개 상미분 방정식은 미지수를 두 개를 만들어서 y1은 x, y2를 x'. 그래서 두 개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치환을 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 자, y1x, y2x' 혹은 y2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y1'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해를 좌우변을 바꿔주게 되면은 y1'이 됩니다. 그래서 y1'은 이꼴 y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y2'은 어떻게 되냐? 자, y1과 y2로 치환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방정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자, x의 더블 프라임 기준으로 쓰면은 자, m의 x 더블 프라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자, 순서를 좀 바꿔서 쓰면은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cx 프라임 플러스 ft 그리고 이러한 방정식을 또 m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x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의 n분의 kx 마이너스의 n분의 c의 x 프라임 플러스 n분의 ft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각각의 있는 x들을 다 y로 치환시켜 주면은, 자, x의 더블 프라임은 x2의 프라임 요렇게 치환이 가능하고요. 이꼴, 자, 우변은 이제 미분이 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y 기준으로 미분이 안 된 것으로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의 n분의 k의 y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의 n분의 c의 y2가 되겠고, 플러스 n분의 ft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쓴 식이 바로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어떤 식이냐면은, 자, 오른쪽, 왼쪽, 좌변은 미분이 된 것, 그리고 1개 도함수죠. 그리고 우변은 미분이 되지 않는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2개 도함수를 1개 연립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꾼 거죠. 연립 방정식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2개에서 1개로 차수를 줄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치환법을 차수 축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초기 조건도 x와 x'이 아닌 y1과 y2. y2는 x 더블 프라임이었었죠, 원래. 그래서 x0와 v0라는 새로운 초기 조건으로 우리가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차수 축소법을 수치해석으로 바로 돌리는 것을 소개하기 전에 차수 축소법을 연습하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면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스텝 1과 2. 자, 제가 아까 한 번에 다 풀어버렸는데, 자, 요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2개 도함수, 2개 상미분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x를 y로 먼저 치환해주는 방식인데, n개의 민분 방정식을 n-1개 도함수까지 치환해줘야 된다. 이게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 도함수이기 때문에 1개 도함수까지 치환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개 도함수인 x'을 y2, 나머지는 y1 이렇게 치환을 해주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y1', y2'은 이꼴 다른 식으로 치환된 y를 이제 미분을 해주는 그런, 이 양변을 미분해 준 겁니다. 이 두 개의 식을 미분해 줘서 y1'은 y', y2'은 y 더블 프라임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더블 프라임은 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도함수를 소거를 하는 게 바로 차수를 내리는 방법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변에 x와 x'을 y1과 y2로 치환해서 바꿔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 나타내주면은 1차로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텝 4 같은 경우에는 물론 행렬로 구현이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게 있는데, 선형 방정식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행렬을 다른 말로 선형대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선형대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행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식이 비선형이라고 하면은 행렬로 구현하는 게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자, 불가능하지만은 그거를 뭐 행렬화 시켜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는 행렬로 표현이 어렵다. 자, 그래서 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행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표현해 보면은, 자, x1', y2', 그래서 y라는 이런 행렬을 y1과 y2로 바꿔주게 되면은, 자, y1, y2'을 하나의 행렬로 보고, 자, 그러면은 한쪽은 y1, y2, 그 다음에 개수로 써주면 되겠죠? 0, 1, 그쵸? y1'은 y2만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1이고 여기는 0.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항은, 상수항은 0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y2'이라고 하는 것은 y1의 개수는 마이너스 k 바 m이고, y2는 마이너스 c 바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항은 ft의 슬러시 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어떻게 또 행렬로 바꿔줄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y의 프라임 요 행렬인 거죠. 그렇죠? 요게 지금 볼드체입니다. 요게 y의 볼드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y의 행렬의 프라임 그리고 플러스 앞에 있는 거는 이것은 개수죠. 그래서 a 행렬이라고 해보면은 a 행렬의 y 행렬 플러스 b 행렬. 그래서 a 행렬은 다음과 같이 y 행렬과 b 행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수치 해석을 우리가 1단계법 혹은 다단계법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안 연습을 계속 해줄 건데요. 자, 다음 기계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 이런 어떤, 아까 왼쪽에서 처음 보았던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하나일 때는 방정식이 하나가 나오지만은 다음과 같이 질량이 두 개였을 때는 자유도가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방정식이 미지수가 두 개, 방정식도 두 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은 여기서는 배우지 않고 여기서는 수치 해석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정식을 푸는 데만 좀 집중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게 연립 상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치환을 해야 되냐? 자,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기본함수 x를 y로 치환했을 때, 자, 이번에는 아까는 x만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x1과 x2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치환하는 요령은 먼저 x1과 x2를 치환해 줍니다. y1, y2로.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상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1개 도함수까지 치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x1', x2'도 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y3와 y4로 각각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자, 치환이 돼 y를 미분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미분, 프라임, 더블 프라임, 더블 프라임 이렇게 치환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주고요.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식에서의 더블 프라임은 다시 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원래의 식을 이용해서 더블 프라임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변형해서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식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변의 x1, x2, x1', x2'을 다시 또 y1에서부터 y4까지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은 y1', y3, y2', y4, y3', y4'은 다음 같은 식으로 우리가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차수 축소법을 우리가 적용해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사실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행렬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렬로 구현이 되면은 y1, 2, 3, 4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 y1, 2, 3, 4의 자, y1 프라임은 바로 y3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0. y3 앞에서의 개수만 1. y2 프라임은 y4이기 때문에 나머지 개수들은 0, y4 개수만 1. 그리고 y3 프라임과 y4 프라임은 다음과 같이 식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다 써주고요. F1, F2도 맞춰서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y'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y'. 이때 y 행렬은 뭐냐면은 y1에서 y2, y3, y4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 행렬은 요 큰 거. 이 4x4 행렬. 그 다음 b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맨 뒤에 4x1 행렬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요런 형태를 만들어주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수 축소법을 이용해서 초기치 해법을 통해서 오일러법, 런게커터법 혹은 매틀랩의 ODE4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계상미분 방정식의 수치해법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줄여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렬은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은 모든 식은 다 행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행렬로 바뀌는 거 외에는 똑같이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이라고 하는 것은 a 행렬, y 행렬 플러스 b 행렬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초기 조건은 항상 이런 형태로 나오지겠죠. y''의 제로는 y1, y2, 0, 0. 혹은 아까처럼의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면은 y''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y1, y2, y3, y4 0, 0, 0, 0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 등등 혹시 다른 변수가 있으면 더 많은 변수가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행렬을 우리가 오일러법, 이게 런게커터법,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단계법을 배웠다 아담스 베시퍼스법,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은 다음 더 어려운 거는 또 응용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자, 오일러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 오일러법은 그냥 원래 yn 플러스 1이었었는데 이게 행렬로 바뀝니다. 전부 다. 이yn도 y 행렬 n이 되는 거고요. k 행렬도 k 행렬이 되는 거고 h만 상수죠. h 시간 간격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두 다 똑같으니까 상수로 되는 겁니다. 자, k1이라는 것은 원래 f에 대한 행렬 함수였었는데 g라는 행렬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좀 표현해 보면 g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뭐 f1, f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행렬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행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다시 없앨게요. 이게 f1, f2의 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변수를 표현하는 게 좀 녹록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G행렬이라고 도함수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G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TN은 행렬이 아니고 YN만 행렬이죠. 자, 이게 런게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런게커터도 전부 다 행렬, K1, K2가 다 행렬로 바뀔 거고, 자, 아담스 베시퍼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fn, fn-1, fn-2, fn-3으로 썼었는데 이게 전부 다 행렬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호가 전부 다 행렬로 바뀔 뿐 사실은 수학적인 원리는 굉장히 같습니다. 그래서 같기 때문에 매틀랩 코드도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우리가 적절하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행렬 MCK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아마 이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게 바로 질량 감쇄 강성. 그래서 모든 기계 시스템은 질량과 감쇄와 강성이 있는 시스템으로 다 모델링이 가능한데 이러한 모델링을 우리가 계산해 줄 때 다음과 같은 수채법으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y의 프라임 ty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y의 프라임 도트라고 좀 제가 써놨는데 프라임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y 도트라고 하는 것은 a 행렬 곱하기 y 행렬 플러스 b, a도 행렬, b도 행렬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었고, 자, y는 이때 f는 이때 좀 간단하게 0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값이 있는 거고, 문제가 요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건이. 자, 그랬을 때 xt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y0가 요게 뭐냐면은 바로 y 행렬 0가 되고요. 이게 y1, y2의 0.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x0와 x0'이라는 뜻인 겁니다. 자, x0와 x'은 뭐예요? 각각? 여기 문제 조건에서 0.05,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따지면 요게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런게 커터 쓰고, 오일러 쓰고 싶으면 오일러, 런게 커터 쓰고 싶으면 런게 커터, 혹은 런게 커터 4개, 아니면 런게 커터, 펠베르그, 아니면은, 아담 베시법, 아니면 아담 베시포스법, 아니면 아담 물턴 with 마법법, 뭐 이런 등등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우리가 다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써서 결과를 보면은, 자, 결과를 봤을 때, 자, 두 개가 다릅니다. y1x 1 땡땡. 자,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두 개의 데이터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 바로 xt고요. 요 데이터는, 자, 이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자, 요 데이터가 y1t 데이터. 자, 요 데이터가 y2t 데이터입니다. 뭔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였죠? 제가 OD4호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OD4호는 이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뭐였죠? 트랜스포지션을 그래서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y는 1, 이 콜론이죠. 콜론. 땡땡이라서 죄송합니다. 콜론. 이렇게 되는 거고, y의 2, 콜론. 이렇게 돼서 y1, y2 그래프고, 요 그래프가 뭐냐면 xt. 요 그래프가 x'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고 있었던 건 xt였었죠. xt이기 때문에 검정색. 그래서 이거 손으로 풀면은 해가 xt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해가 나오고요. 그래서 검정색. 이그젝트 솔루션과 오일러법, 런게 커터, 이게 런게, 4개 런게 커터법. 그래서 1개 런게 커터법은 하면 할수록 발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에 대한 식, 특히 이제 2개 상미분 방정식은 되게 정확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오일러법 같은 경우는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2개 아니면 4개를 좀 많이 쓰죠. 2개도 발산할 듯 말 듯 점점 갈수록 누적 오차가 발생하고요. 4개는 오히려 뭐예요? 해가 되게 정확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 정확도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고, 아담스, 베시포스, 아담스, 베시포스, 몰턴, 아담스, 베시포스, 아담스, 물턴의 마법법. 다 사용이 가능하고, 자, OD45도 가능합니다. OD45. 이런 함수도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도 뭐만 바꿔주면 되냐? y의 프라임 함수만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a행렬, b행렬, 그리고 f의 도트.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자, f1t의 sin t. 자, 요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sin t라고 했을 때 f1은 sin 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가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를 바꿔줄 수가 있다. 이런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원하는 수채법을 다 쓰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아담스 베시포스 멀턴, 아담스 물턴 위 마법법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으로 푸는 이그젝트 솔루션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거 첨부는 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간에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아담스 멀턴 위 마법법이나 아담스 베시포스 멀턴법이나 거의 유사하죠. 일단 수치해석적으로는 굉장히 계산이 완료가 된 거고요. 그리고 x1, x2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하면은 y1t가 되는 거고 y1t가 x1t. 자, 그러면은 y2t는 이때는 뭐냐면은 이때는 x2입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y3 더블 프라임, y4 더블 프라임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각각 뭐냐면은 자, 차근차근 보여주면은 y3가 되겠죠. y3t.
자, y3t는 아까 뭘로 치환이 된 거예요? x1 프라임 t. 자, y4도 y4t, 원래는 y4t는 x2 프라임 t.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F로 따지면은, OD45는 왜 밑에 항상 제가 써놨을 때, 제가 나중에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T의 T 프라임, 이렇게 쓰고, Y의 Y 프라임을 쓰는 게, 왜 이렇게 쓰냐? 자, 이 OD45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쓰면은, Y의 땡땡의 1이 뭐냐면은 y1입니다. 그리고 y의 땡땡의 2가 y2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거를 시간으로 쓰면은 좀 헷갈립니다. 수학 나중에 계산하실 때 보면은. 그래서 OD45가 좀 좋기는 좋은데, 정확도는 좋은데, 이 점은 좀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헷갈리는 걸 방지하려고 프라임을 써주면은 이게 전체 행렬의 뜻인 거잖아요. 트랜스포지션. 그래서 행과 열을 바꿔줘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y1 땡땡이 y1이 되는 거고요. y2 콜론이 y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왜냐하면은 요 뒤에 있는 요것은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거고, 원래는 이 앞에 있는 기준으로 따져줘야지 우리가 행렬로, 따져주는 것과, 디멘전이 맞기 때문에, 요렇게 해주는 그런 습관을 제가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써준 겁니다. 물론 이것도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스타일에 따라서, 저게 OD45 그냥 원래 있는 버전이 좀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수학적인 순서는 제가 한 말이 조금 더, 헷갈리지가 않고요. 만약 실전에서 만약 OD4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안 헷갈린 경우는 이렇게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지, 모든 스타일을 다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시는 분에 따라서, 좀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2차례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진자 운동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이 되고요. 원래 손으로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면은 세타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L분의 G의 사인 세타는 이꼴 0. 자, 이런 방정식은 원래 선형화를 시켜줘서 손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선형화를 시켜주는 거는 오차가 있습니다. 왜냐면 비선형은 선형으로 푸는데 당연히 오차가 있겠죠. 자, 이때 어떤 선형화를 시켜주냐면,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은, 사인 세타 중에 세타가 작다고 가정을 해서, 사인 세타를 세타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이 경우는,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충 10도 미만, 5도 미만, 요 정도였을 때, 사인 세타는 세타로 치환이 가능한, 요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환해 주게 되면은 세타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G 오브 L의 세타는 이꼴 0이다. 이거는 선형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행렬로도 나타낼 수 있고 전부 다 나타낼 수 있는데, 하지만은 이 방정식은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해적으로 손으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면은 비선형 방정식 그대로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물성치는 다음과 같고요. 자, 세타 0이 3분의 파이 라디안이면 60도죠. 굉장히 각이 큰 겁니다. 자, 이 상태인 거고, 세타 프라임 제로는 0. 그러니까 초기 속도는 0인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요걸 따져주면은 각도 60도를 잡고 놓은 겁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겠죠. 진짜니까. 그래서 0에서부터 5초까지 h는 0.1로 해라 이런 겁니다. 자, 차수 축소법으로 이게 도함수이기 때문에 1개 도함수까지 치환을 해주면은 y1은 세타, y2는 세타 프라임. 그러면 양변 미분해주면은 y1 프라임을 y2, y2 프라임을 마이너스 L분의 G의 sin y.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행렬로 표현이 불가능하죠. 비선형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은 행렬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매틀랩 코드로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현해주냐? 되게 간단합니다. y의 더블 프라임 1이라고 하는 것은 y의 2,1, y의 도트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g 슬러시 l 스타에다가 사인의 y 1,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로 굳이 표현하지 않고 이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수치해법으로 그냥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오일러 메소드는 역시 오차가 되게 크죠. 그리고 발산은 합니다. 그죠? 발산. 그래서 오일러 메소드가 단순하긴 하지만은 해가 그렇게 좋지는 않는 거고. 근데 오일러 메소드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식이 되게 단순해서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기는 되게 좋은데 발산은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쓰지 않고요, 거의. 그래서 2개 런게 커터랑 4개 런게 커터 거의 비슷한데 2개 런게 커터도 좀 오차가 있죠, 두 개가. 아무래도 4개 런게 커터가 좀 더 정확도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좀 더 맞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 자, 비선형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정확도도 되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H를 낮춰가면서 수렴성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도 조금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비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질량 감쇄 강성인데 비선형 강성입니다. 그래서 비선형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물리 시간 다른 어떤 역학이나 물리 시간에도 배우겠지만은, 자, 후계 법칙을 우리가 배웠죠. 물리 시간에. 자, 후계 법칙은 뭐냐면은 F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KX. 어떤 뜻이냐? 압축을 하면은 그만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 이런 뜻인데, 이때 결론이 뭐냐면 후계 법칙의 가장 큰 결론. 탄성력은 X와 비례한다. 그래서 요게 선형성인 거죠.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직선으로 나오잖아요. X와 F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 근데 만약에 비선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건 선형. 자, 비선형이면은 이게 직선이 아니고요. X, F라고 하면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수 비례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곱으로 올라가거나 루트로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떨어지거나. 그래서 이러한 비선형은 손으로도 풀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합쳐지게 되면.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K 대신에 K1 플러스 K2의 X 스퀘어. 자, 요런 식은 절대적으로 비선형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 손으로 풀 수 없다고 해서 매틀랩 코드로 수치 해석으로는 못 푸는 거냐? 풀 수는 있습니다. 검증은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의 차수 축소법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x1 프라임, x2 프라임, x1, x12 프라임 이렇게 해주고,
죄송합니다. 이거 S12 프라임 해주고, 자, 그럼 치환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 y1이고,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y1의 세제곱이죠. 자, y2 요렇게 되면은, 자, 이거는 행렬로 불과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은 역시 매틀랩에서는 그냥 안으로 넣어줘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넣어줘서 풀어주게 되면은, 자, 행렬로는 표현이 불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수작업을 통해서 매틀랩으로는, 코드로는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제곱을 여기다 넣어줘서 y 프라임 그래프를 만들어주면은 마찬가지로 계산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또 하고 싶은 또 수채법을 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 오일러 메소드나, 자, 2개의 런게 커터도 이때는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정말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선형 해석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은, 비선형 방정식은 정확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를 맞추려면은 고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H를 점차적으로 줄여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줄여했을 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용 툴을 다루게 되면은, 물론 이제 상용 툴에서는 정확도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코드도 물론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정확한 값일까? 그래서 타임 스텝을 내가 줄일 수 있으면은, 임의로 조금씩 줄였을 때 만약에 수렴하는 정도가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면은, 우리가 엔지니어가 봤었을 때 조금 동의하는 부분에서 수렴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정확도는 좋은 거고요. 하지만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수렴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을 계속 줄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매뉴얼은 어디서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해석을 배워야지 이런 매뉴얼을 보고, 아, 왜 이렇게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수치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수치 해석 공부 안 하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만 그 사용 툴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수치 해석을 좀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여태까지 2개 런게 커터법이 발산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었죠. 그렇지만은 여기서부터는 발산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H가 시간 간격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우리가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까지가 이제 수치 해석 이제 마지막 이제 이었었고요. 이제 수치 해석과 관련된 교과목, 그러니까 우리 학교 자동차공학과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수치 해석과 연결되는 과목이 바로 이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수치 해석의 내용은, 그래서 구조 CA라고 해서 유한 요소 해석을 좀 배우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 툴을 배우지만은 그런 프로그램을 배울 수가 있고, 전산유체도 마찬가지로 사용 툴을 배우겠지만은 수치 해석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산동력학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동력학을 푸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 해석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매틀랩과 관련된 교과목은 우리 학교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계측공학, 뭐 시스템 동력학, 전장 시스템 설계, 뭐 이제 외부인이 보면은 그냥 기계진동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공학과니까 차량진동학, 그 다음에 소음 제어 혹은 차량 NVH, 그래서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앤 하즈니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매틀랩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고, 사실은 매틀랩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학에서
사실은 다 쓸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쓸 수 있고, 설계도 또, 잘 쓰시는 분들은, 상용 설계도 이걸로 다 가능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용 버전으로 좀 할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외부인이 아닌 그냥 저희 학교 학생들, 혹은 외부 학생들께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항상 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요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학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코딩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좋아서 오면은 기계를 막 조립하러 오시고, 물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어떤 태도라고 생각하지만은, 공학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한 공학을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실험도 중요하지만은 코딩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치해석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수학과 코딩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순간 자신의 발전이 좀 많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학과 코딩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그때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우시길 첨언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수업 기준으로는 그동안 코딩이 굉장히 어려웠죠. 하지만은 실전으로 하면 코딩은 어렵지만은 코딩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코딩을 전공을 하면은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은 코딩을 전공하지 않으면은 이보다 코딩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고, 만약 코딩이 이게 재밌다라고 하면은 전공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코딩은 이거보다는 쉬울 거다. 그리고 함수를 쓰는 위주로 내가 패턴을 적용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학교 학생들 위주로, 저는 항상 난이도를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하는 이유가 학생을 괴롭히려고 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욕심을 좀 가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를 다녔을 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난이도를 매우 어려운 거를 가르치려는 교수님들이 그때는 매우 괴로웠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교수님들의 강의가 정말 머리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부를 다녔었을 때 혹은 대학원을 다녔을 때 어려운 내용을 많이 알려주거나 아니면 유익한 내용을 많이 알려주시는 분이 굉장히 좀 기억이 남아서 저도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제가 아는 내용들을 좀 많이 떠서 알려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도 수치 해석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을 혹시 제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들으신 분들은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시면서 다음 수업은 더 적응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외부 참여자들이 들을까봐 좀 두렵긴 하지만, 오글거리긴 하지만, 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네, 저는 다른 과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